2024년 6월 20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법 청문회가 이렇게 재밌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슈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이슈고요.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이라는 멧돼지 하나가 대한민국을 들쑤셔 놓고 있고 그 중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윤석열 하나 지키겠다고 아둥바둥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증인들, 또 그 와중에서도 또 지네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질이들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를 보다가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 입법 청문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동 조카 우리 까미 씨가 약간 정기적으로 새벽에 토하는 그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왜 토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검색도 좀 하고 제가 까미 엄마한테 네가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좀 토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둘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봤죠. 처음에는 이제 검색하다가 이게 혹시 기관지 협착증이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설을 막 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서 일단 수의사 선생님한테 가벼운 진료를 받고 원인이 확인이 안 되면 그래 검사 받자 라고 둘이 합의를 봤죠. 제가 행운이를 무지개 다리 건너게 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동물병원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관지 같은 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또 뭐 CT 같은 것도 찍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힘들까 봐 까미 엄마가 약간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결정을 했죠. 우리 한번 병원을 가자. 물론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진단을 받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어렸을 때 치료를 해주자 이렇게 합의를 봐서 어제 까미 엄마가 까미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 왔는데 뭐 의사 선생님 이야기로는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 아직 2살도 안 된 어린아이인데 밤에 공복 상태가 너무 긴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율급식기인가 그거 구입해서 새벽에 한번 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토를 한다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고 왔는데 그냥 뭔가 좀 마음이 좀 내려앉더라고요. 좀 걱정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미안했죠.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미안한 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행운이를 케어하다라는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기적인 시간에 이렇게 간식을 조금씩 먹이거든요. 근데 자기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이렇게 시체놀이 하는 스타일의 까미맘이 이제 밥을 잘 안 먹이니까 애가 공복 상태로 좀 잘 토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걱정 없이 그래 우리 잘 케어하자. 그리고 아직 어리다. 뭐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짓느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입법 청문회를 보지 못했고 오늘 나머지를 봐야지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재방송을 틀어놓고 열심히 방송 준비를 했는데 빨리 방송 녹음하고 맞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돈다방 미스를 빨리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자, 주식 얘기로 돌아와야겠습니다. 뭐 어제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쿨하게 얘기를 했죠. 목요일날 2800포인트를 넘어갔지만 또 빠질 건데 뭐. 지금 시장이 저질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시장 2800포인트 회복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278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약세로 끝났습니다. 자, 6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제가 6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도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도 그렇게 지금 좋다라고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저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약간 뉴욕 증시도 저질스러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04% 상승, S&P 500이 0.16% 하락, 나스닥이 0.18% 하락했고요. 자, 그러나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무슨 소리야. 야, 다우지수는 올랐어. 이렇게 좋은 거를 먼저 보여주죠. 다우지수 19일 날 휴장 때 빼고, 그러니까 그때는 증시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다우지수는 있잖아. 지난주 한 주 동안 일주일 거의 내내 올랐어. 오름세 유지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2거래일째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세 번째 주 금요일은 미국의 내마녀의 날이었어. 그러니까 약간 막 선물 옵션 이런 거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잘하면 나스닥과 S&P 500도 오를 수 있었는데 약간 그런 내마녀의 날 영향으로 혼자서로 마감했어요. 이렇게 언뜻 들으면 뭐 굉장히 막 그럴싸해 보이는 이야기로 6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디자인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짚어보면, 자, 어제 방송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죠. 6월 17일부터 이제 월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주택 지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집을 100%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부담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무리를 하다가 발생한 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될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진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 뭐 그러면은 일단 금리 인하할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금리 인하가 빨리 오기 위해서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재료가 필요했을 때는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바로 주택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23만 8천 건 정도에 머물러 있고 고용지표가 부진하다고 하지만 들쑥날쑥합니다.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방향성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주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다가오는 한 주부터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주택 지표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주택 시장이 빨리 냉각될수록 연준은 빨리 금리 인하 카드를 쓰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뭐 소비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아. 완만해. 그냥 딱 마시기 좋은 수준이야. 미지근한 차 같아. 그런 데 있잖아. 너무 주택시장이 냉각된 것 같아. 그러면 뭐 주택시장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해야겠네? 이렇게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요, 2019년이었을 때는요, 2019년에는 경제지표가 조금 둔화된 걸 확인하자마자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자, 다시 기억을 되돌리면 2019년 연초에 그때 2018년도 연준은 4번의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고작 25bp씩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3번의 금리 인상을 했어요. 2016년에 1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015년에
12월 달에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전 지금 시간을 역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 연준은 2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2019년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추가적인 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2019년 연초부터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들썩거렸고 25bp씩 꾸준히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작년 11월 초에 10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한 거를 확인했고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경제 지표의 흐름을 봤을 때 이미 미국 경제 지표는 길게는 1년 반 전부터 짧게는 한 10개월, 12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막 그리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연준은 당장 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겠죠. 근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무서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꺼내기에는 뭔가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연준이 놓쳤던 게 뭐냐면 올해 금리 인하 카드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1분기에 1월달, 2월달, 3월달 다시 상승할지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작년 연말에 감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주식시장이 좋으면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인데 주식시장이 좋아. 그러면 언젠가 내 종목도 올라가겠지. 내가 지금 뭘 사고 싶어. 그럼 뭐 일단 할부로 긋고 주식 오르면 수익 내서 팔아서 갚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뜨거우면 그 뜨거운 주식시장이 경제지표 중에서 심리 혹은 신뢰라는 단어를 자극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연말에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제시했었습니다. 미쓰리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지표 올라갔고 연준은 그래서 2019년처럼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핑계가 필요해요. 핑계. 뭐 때문에 금리를 인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연준은요.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디서 좀 문제 안 나나? 유럽 같은데 어떻게 좀 경제 침체 우려되지 않나? 근데 이미 유럽은 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저 문제 일으키지 않나? 근데 또 지금 나름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저 무능한 윤석열 정부 밑에서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위해서 주택 지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 지표는 미쓰리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 중에 제 이야기가 검사가 싸질러 놓은 똥인지 된장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럼 인플레이션을 뭘로 잡느냐? 경기 둔화가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게 된다. 당장 여러분 주택지표 둔화되잖아요.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될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됐네 좋아 이게 아니라 경기 둔화라는 게 더 걱정스럽게 돼야 된다고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이게 진짜 쉬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라고 하시지만 오래 들으시면 그때 미쓰리가 한 얘기가 이거였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는 날이 오실 겁니다. 자, 주택지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발표한 5월달 미국의 기존주택 전월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어요. 자, 5월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0.3% 감소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더 둔화됐습니다. 문제는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6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와 제조 PMI 지표인데, 자, PMI 지표는 50이 기준입니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면 경기 위축인데, 작년 정도 됐을 때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 PMI 지표보다 살짝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살짝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표가 조금 둔화되는 경향, 그리고 제조 PMI 지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날 발표된 S&P 글로벌 6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는 5월달에 54.8에서 6월달에 55.1로 상승. 시장 전망치 54.0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는 5월달에 찍은 54.8보다는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잘 나온 거예요. 자, 제조 PMI 지표는 5월 달에 50이었었는데 6월 달에 51.7로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51보다도 잘 나왔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이슈가 뭡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잖아요. 사람이나 주식이나 참 단순한 게 뭐냐면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좋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은 이슈를 땡겨서 미리 쓴다, 미리 반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인간에게 쓰는 속담에는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 이슈가 커지고 있고, 금리 인하 언제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정작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얼마 전에 겨우 5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이미 올해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식시장은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맞지 않습니다. 뭐 6개월 선행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근데 확실한 건 경제나 주식이나 심리가 적용되는 거는, 심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즉 주택지표 둔화됐고요. 경기선행지수도 둔화됐습니다. 어쩌면 전문가들은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6월달 서비스업 제조업 PMI 지표가 좀 둔화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를 5월달 54.8이었는데 전망치를 54.0으로 5월보다 부진하게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약간 튀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 거죠. 자, 어쨌든 주택 지표 꺾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뭐 신규 주택 판매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말 되면은 또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텐데 아마 개인 소비 지출도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인다라고 설레발을 치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제 더 이상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뭘로 잡느냐? 경기 둔화로 잡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증시는 아니야,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됐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할 거야 하고 설레발을 치겠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지금 주식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 주식시장이 반영하려고 하는 거는 경기 둔화입니다. 자, 연준위원회 발언을 보면은요, 이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5월 같은 진정세를 계속 보인다면, 즉 5월 달처럼 둔화되는 모습이 조금 더 유지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어떻게 쉴드를 칩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둔화될 거라니까요. 왜?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지들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지금 시장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자, 9월달 25bp 인하 확률 61.6%까지 올라옵니다. 금리 동결 확률 32.3%까지 내려왔고요. 12월에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도 할 것 같아라는 가능성이 지금 45.1%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번의 금리 인하도 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아직 5%, 50%가 안 됐으니까, 고작 지금 시장은, 이번에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 한다고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다 반영됐고요. 진짜 시장이 흥분하려면은, 25bp가 아니라 한 50bp를 한 번 정도 인하를 하면 시장이 좀 반응을 하겠죠. 대신 그 전에 연준이 50bp를 한꺼번에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경기 둔화 우려가 한번, 마치 몸살처럼 우리가, 환절기마다 겪게 되는 감기처럼 한 번은 겪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은 흥분할 증시가 아니다. 지질 증시다. 여전히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타령하고 앉아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제약주가 펄떡거리고 있고요.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지금 뭐 세력이니 나발이니 뭐 테마주들 지랄 이은병들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더 많은 연병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테마들을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테마주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종목들 대략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수익 나서 팔고 이런 매매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테마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테마들 잘 찾으면 그리고 잘 치고 나오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지수가 빠져도 오르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빠지면 테마주들이 더 극성을 부립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빠진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가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몰림 현상이 개별 종목으로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주식쟁이들은 삼성전자 같은 거 안 사고 테마주 매매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약간 허접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이 얼마 전에 뭐 그 외국인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완화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늘었다고 하죠. 저는 그거를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세력주 테마주들이 극성이 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습기 조심하시고요. 장마철 대비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